안녕하세요. 네임 서버 DNS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강의예요. 지난 시간에는 리눅스를 하지 않고 개념적인 내용만 다뤘어요. 윈도우에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DNS라고 하는 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고 IP 주소를 더 정확히 표현하면 도메인이나 호스트 네임을 IP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서비스, 이거를 DNS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를 네임 서버라고 합니다. 이 네임 서버를 직접 구축을 해볼 겁니다. 짧게 복습합니다. 혹시 이 내용을 그냥 보시는 분이라면 이전 강좌를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강좌예요. 도메인이 뭔지 호스트네임이 뭔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죠. 보세요. naver.com 이걸 뭐라고 그랬나요? 호스트네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메인 아닙니다. 그러면 도메인은 뭔가요? naver.com이 도메인입니다. 우리가 등록을 할 때는 naver.com만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www, 블로그, 카페 이런 건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이름을 쓸 수 있나요? 바로 naver.com의 관리자가 이 도메인을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일을 이 서버 관리자가 네이버에서 직접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이트가 맨 앞에 이게 www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 갖지 마세요. 이런 거 다른 거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20대라고 하면 제일 관심 있는 게 남녀 관계죠. 영어로 하면 love, 한국말로 하면 사랑. 그 사랑을 그냥 콩글리시로 썼습니다. 사랑.net이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사랑.net이라고 여기 호스팅하는 업체 사이트가 뜨네요.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전에 제가 리눅스에 막 관심을 갖고 공부할 당시에 linux.사랑.net이라고 니사넷이라고 불렀었어요. 줄여서 적순의 동네라고. 많은 분들이 여기 모여서 말 그대로 커뮤니티였어요. 리눅스 관련된 그러니까 1세대들, 1.5세대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하고 잡담도 하고 그런 걸 하는 커뮤니티. 여러분들은 아시려나요? 알짜 리눅스를 만든 적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이 만들었던 사이트예요. 지금은 사이트는 운영을 하지 않군요. 엔진X 서비스 띄워놓는 것만 화면만 보이네요. 여기 앞에 www 우리가 알던 이름이 아니죠 전혀. 그럼 제가 여기다 뭐라고 넣어볼 거냐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넣어보겠습니다. database.sa랑.net이라고 넣었더니 보이시죠? database.sa랑.net은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예요. 예전에 비해서 활성화 정도는 떨어졌지만 지금도 오라클, MySQL, 인포믹스, 사이베이스, MS SQL 이게 관련된 정보들을 운영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혹시 DB 관심 있는 분들은 적어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앞에 www 이게 와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다시피 database.sa랑.net 이런 걸 내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그럼 이걸 누가 붙이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그걸 공부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과정은 오늘 거를 공부를 하고 나시면 이런 이름 어떻게 붙이는지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도 실제로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거예요. 도메인에다가 별칭 붙이는 것도 지난 시간에 이건 했던 내용이죠. 윈도우 요 밑에다가 이거 리눅스에서도 똑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리눅스 터미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내용은 정방향, 역방향 이런 거예요. 정방향, 역방향의 개념이 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리눅스 터미널이에요. 리눅스에서 지난 시간에는 윈도우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리눅스에서 하겠습니다. 자, ns lookup 혹시 이걸 똑같이 따라 하시려면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거부터 얘기를 해드려야겠군요. where is ns lookup 이렇게 찾아보시면 usr 밑에 sb 밑에 lookup이라고 나와요. ns lookup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데미안 패키지 마이너스 대문자 s예요. 대문자 s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패키지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bind 구-dns utils라고 나오죠. 그럼 이걸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죠. 한번 해보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내려서 설치를 하시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할 수 있어요. ns lookup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합니다. ns lookup 지난번에 했던 거죠. naver.com의 IP 주소를 볼 수가 있죠. naver.com의 IP 주소예요. 정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naver.com을 물어보면 IP 주소 응답을 하잖아요.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를 정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럼 역방향은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125.209.
2.141 이렇게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면 못 찾는다고 나오네요. 서버 cannot find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게요. 210.89.160.88 이것도 없네요. 이걸 역방향 조회라고 하는데 역방향 조회는 필수 여건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kbs.co.kr 그러면 KBS의 IP가 나오죠. 이게 KBS의 IP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210.115.192.7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네요. 7.192.10.in ADDR 알파 네임은 ns.kbs.co.kr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게 이렇게 조회하는 거를 역방향 조회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거고요. 역방향 조회까지 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자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를 역방향 조회다. 구글 한번 해볼까요? 자 google.com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172.217.24.142 그럼 뭐라고 뜨나요? 그러면 여기도 나오죠. 이걸 만들어 놨으면은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KBS 가봤으니 MBC 가볼까요? mbc.co.kr 가봤습니다. 121.254.134.116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 나오지 않는 데가 있다. IP 주소를 가지고 거꾸로 물어보는 걸 이렇게 물어보는 걸 역방향 조회. 그 다음에 내가 google.com 물어봤을 때 IP 주소로 응답하는 걸 뭐라 그런다? 정방향 조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도메인을 제가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내용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도메인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게 있네요. es.kr 이라고 그냥 주겠습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도메인 등록하는 건 얘기해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고정 IP라고 하거든요. 고정 IP는 KT나 이런 데다가 ISP 업체라고 하죠. 이런 데다 의뢰를 해갖고 받아야 됩니다. 8만원, 10만원 요 정도 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는 접속할 때마다 바뀌죠. 이런 걸 유동 IP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려면 이걸 고정 IP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걸 우리가 등록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es.kr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응답할 거예요. 100점, 50점, 30.1 그 다음에 ns 네임 서버의 약자예요. ns.es.kr은 100점, 50점, 3.1 이렇게 응답을 할 거고 따따따 eskr은 3번, ftp는 5번, 메일은 7번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겠죠. 역방향 조회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이걸 숭방향 또는 정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 방향은 리버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답변을 해주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바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apt install bind 9 바인드는 버클리 인터넷 네임 도메인의 약자예요. 버클리에서 만든 네임 서버 프로그램이다 이 말입니다. 금방 됩니다. 설치는 오래 걸리지 않고요. 금방 됩니다.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걸리는 거라서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8시간짜리 수업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수업이고요. 실제로 하다 보면 또 오류도 많이 나겠죠. 그러다 보면 그거 수정하다가 보면 하루 만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리눅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동작이 되고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설치 끝냈습니다. 설치를 끝냈으면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grep bind 9 하시면 bind 9 설치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util 설치되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진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스트 파일 봤잖아요. 리눅스에서 똑같이 있습니다. 그 파일이 바로 etc 밑에 있어요.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etc 밑에 있는 호스트 파일과 윈도우 디렉토리 밑에 있던 호스트 파일의 내용은 사용법이 같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일치한다기보다는 사용법이 같다. 디렉토리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etc 밑에 bind로 가겠습니다. bind가 설치가 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보이고요. 각각의 설명을 다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다 생략을 하고 실제로 만드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c 밑에 resolve.conf가 뭐냐면 응답을 해줄 컴퓨터를 적어주는 겁니다. 응답을 해줄 컴퓨터를 적어주는 거예요. 네임 서버 그 다음에 현재는 127.0.0.53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53 지우고 1로 바꿔주겠습니다. 내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컴퓨터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고 끝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바인드 디렉토리에서 제가 어떤 파일을 건드리는지 보십시오. 여기 named.conf.zone을 건드리겠습니다. vi로 named.conf.defaultzone 이라는 파일을 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내용이 이해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계획했던 거 잠깐 봐볼게요. 다시 컨닝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es.kr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존 es.kr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type master 그 다음에 파일은 etc 밑에 bind 밑에 db.es.zone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적혀진 대로 좀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정방향 조회고요. 역방향 조회를 만들겠습니다. 역방향 조회는 거꾸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30.50.100 한 다음에 in addr 아르파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스펠링 틀렸네요. 아르파 적어 주시고요. 역시 타입은 마스터 파일 etc bind db.es.reverse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파일 두 개 만들 거예요. etc 디렉터리 밑에 bind 밑에 가서 db.es.reverse db.es.zone을 만들겠습니다.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만들 때 그냥 만들면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파일을 하나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복사해서 쓸 파일 이름은 db.local을 복사하겠습니다. copy db.local을 db.es.zone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걸 편집하겠습니다. es.zone이죠. 자, 이 es.zone을 여기에 맞춰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그냥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정도예요. 자, 여기다가는 ns.es.kr 그 다음에 master eskr 이거 그냥 이메일 주소예요. 주의사항은 점 넣어야 됩니다. 점 ns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 ns.es.kr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지우고요. 뭐를 만들 거냐면 보세요. 이걸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in a 그 다음에 es.kr 됐죠? 여기다가 100.50.30.1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ns ww ftp 메일 이렇게 있었죠. 캐노니컬 네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더 해볼까요? ace in cname 따따따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1번 여기는 3번 여기는 5번 여기는 7번 이렇게 하기로 했군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db.es.zone을 db.es.reverse로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이제 이건 역방향 조회를 할 거예요. db.es.reverse를 편집합니다. 어디를 편집해 주시면 되냐면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물어보는 거는 그냥 해놓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in ptr이에요. 얘는 ptr 거꾸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es.kr. 1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응답할 거냐 이거예요. 1 ns. 그 다음에 3 5 7 이거죠. 다 생략돼 있어요. 여기가 따따따 점 거꾸로 응답해 주는 거죠. ftp 점 메일 점 이렇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거꾸로 이걸 역방향 조회라고 그래요. 자, 저장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설정을 마쳤으면 뭘 해 주셔야 되냐면 재시작 해 줘야 됩니다. 재가동 시켜 주면 됩니다. 자, 다 됐으면
바인드를 리스타트 시켜주고요. ns 룩업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yes.kr 나오나요? 그 다음에 yes.kr 되죠? ftp.yes.kr 나오죠? mail.yes.kr 나오죠?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서비스 응답을 해주는 컴퓨터는 누구예요? 127.0.0.1 즉 내 자신이죠. 우리 컴퓨터에서만 지금 현재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컴퓨터에서도 돌아가게 세계 10,000방의 고에서 이게 동작되게 만들려면 실제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메인도 등록을 해야 되고 IP도 가져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런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역방향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에이스 있었군요. 에이스도 한번 해볼게요. ace.yes.kr 이걸 뭐라고요? 캐노니컬 네임이라고 그래요. cname이라고 합니다. 역방향 해보겠습니다. 100.50.30.1 나오죠? 아까 우리가 구글에서 나왔던 거 본 적 있죠? 기억나시나요? 자, 100.50.30.5 하나만 더 해볼게요. 100.50.30.3 그러면 뭐 나와야 돼요? www.yes.kr 나오면 되죠.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네임 서버를 다 이해하시기는 버겁죠. 당연히 어떻게 동작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사이트를 하나 구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es.kr 했을 때 우리 회사에 누가 찾아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 도메인 등록. 그건 업체 찾아가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직접 꾸밀 거면 내가 이 네임 서버를 구축을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다 맡기면 됩니다. 규모가 작으면 당연히 이걸 호스팅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기면 이렇게 해주실 거고요. 이런 이름을 몇 개를 가지고 싶은지 그것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름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어요. 몇 개든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불을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사이트에다가 이전에 배웠던 웹사이트를 이제 구축을 하면 되겠죠. JSP나 PHP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어서 여기까지 봐오셨다면 고생들 하셨습니다. 나눠놓은 이유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여기까지 계속 보다가 시간 낭비를 좀 줄여보자 이런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놓으면 뒤에 내용은 꼭 필요한 분들 외에는 볼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상식적인 정도 선에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이 정도까지 알면 리눅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도메인이 뭔지 DNS가 뭔지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FTP 서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